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약간 10일 전에도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그 당시에 비해서 주가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위성통신 인터넷, 통신 인터넷이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영국의 영국의 안보 장관이 대놓고 세일즈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인텔리안 테크는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6월 19일이죠. 6월 19일 인텔리안 테크 매수하였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6월 19일이면 이날입니다. 근데 이날 처음으로 매수했죠. 이날 처음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날 6월 19일이면 이날 매수했고, 그 다음날 바로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도 6월 23일이죠. 인텔리안 테크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네, 6월 23일에 인텔리안 테크 추가 매수했다. 이날이죠. 이날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매수했어요. 인텔리안 테크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네, 이게 6월 30일 이날. 네, 이날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총 3번의 매수를 통해 비중은 충분히 실은 상태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시장 개화가 이제 막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막 개화할 때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폭 혹은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성장률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수익은 아니고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2일 글입니다. 5G에서도 인공위성 통신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인데 6G는 두말해봐야 잔소리죠. 기술이 발전하고 자율주행 및 AI 등이 상용화되고 온 사물과 인간들이 연결되기까지 6G 등 초고속 및 초저지한 통신망은 필수적입니다. 인공위성 통신망에 대한 중요도는 시간이 갈수록 부각될 것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 투자 중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6월 11일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어제 인텔리안 테크 분석 영상 업로드를 앞두고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했죠. 위 기사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제2라운드 기술 전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반도체에 이어 항공우주까지 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주 패권을 잡는 국가가 지구 패권을 잡을 것임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니 말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날고 기고 있는 지금 도전자 중국은 물론 정통 강자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영국 정부가 원앱을 대놓고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프로젝트 등을 따오거나 산업 전체를 밀어주는 경우는 있어도 딱 한 기업을 꼭 집어서 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 정부가 원앱을 콕 집어서 세일즈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모두 산업에 대한 밀어주기는 있을지언정 한 개의 기업을 콕 집어서 세일즈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영국 쪽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 이쪽에 대한 분야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혹은 시장에 대한 잠재력, 시장 규모 혹은 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로열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주 패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럽에 원앱이 있으면 원앱엔 인텔리안 테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거의 독점적인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투자 중입니다. 6월 22일 글입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꽉 잡고 있습니다. 아마존, 텔레셋, 원앱 등 스페이스X를 제외한 모든 위성 사업자들은 인텔리안 테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원앱이라던가 텔레셋, SES는 이미 인텔리안 테크와 협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안테나 쪽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페이스X는 전부 다 혼자 하고요. 특히 이제 의존적인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기업들 간의 그런 호환성이 아니고서는 다른 기업에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인텔리안 테크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의존적이지 않은 범용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인텔리안 테크도 커질 것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3일에 추가 매수한 거고요. 자, 24일 글입니다. 우주산업을 향한 관심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듯합니다. 대장주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도 움직입니다. 우주산업의 대장은 단연 스페이스X죠. 미중 기술 전쟁의 끝단에 있는 핵심 시장인 만큼 추후에 많은 돈이 몰릴 것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그 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버전,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방향성 혹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라던가 혹은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10일 전에 이미 기본적 구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터치하고서라도 조금 더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숨겨진 4차 산업혁명 대장주 유럽 아마존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네요. 우주 인터넷 최대수의 인텔리안 테크 네옴시티 주목 79,900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73,400원이죠.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리안 테크 추가 매수한 것까지 6월 30일에 추가 매수까지 했죠. 사실 인텔리안 테크는 사실 상저하고 그러니까 2분기 그리고 4분기가 가장 성수기고 1분기가 가장 안 좋아요. 2,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약간의 시크리컬적인 산업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올해부터가 저 궤도에 대한 인공위성에 대한 인공위성 통신이 이제 막 서비스가 개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인텔리안 테크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아마존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1조 원이 넘습니다. 당장 내년 1년 동안 보더라도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안테나를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성장성이 얼마나 크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은 약간 7,800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3,30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존과 본격적인 협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천억대 이상, 이거는 아마존에 대한 매출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제 원앱이라던가 텔레셋, SES의 매출만 포함된 겁니다. 인텔리안 테크 쪽에서는 7천억까지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거 전혀 없이 7천억까지는 매출액을 찍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6천억, 7천억 정도가 찍히면 영업이익은 거의 1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주가가 딱히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ROE가 11에서 15, 19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8에서 11, 13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인텔리안 테크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의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에 유상증자는 대부분이 R&D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원재료 구입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이고, 미리미리 설비를 늘려놓은 것 덕분에 결국 인텔리안 테크가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의 폭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당장 올해부터 말이죠. 특히 이제 영국의 안보장관이 대만 장관을 만났어요. 사실상 중국과의 국제관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 대만 장관을 만나는 일이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고위 장관이 대만의 그런 장관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버린 거예요. 관례를 깨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영국이 대만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룸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 정부가 이제 대만 정부가 영국 안보장관과 만났을 때에도 사실 중국이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으로 인해서 대만의 인프라가 훼손됐을 경우 대만의 통신망이라던가 혹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원앱의 이제 인공위성 위성 통신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에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통신망이 전부 다 파괴되었을 때에도 결국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원활하게 인터넷이라던가 통신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신냉전 시대 혹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수록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혹은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공격에서도 여러 나라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한다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원앱을 가장 첫 번째 그런 협력 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의 캐파를 통해서도 충분한 매출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또 그 외에도 이제 지금까지 안테나라고 친다면 기계식 안테나, 그냥 물리적 안테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접시형 굉장히 좀 커다란 그런 안테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2m가 넘어요.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볼릭 안테나, 그러니까 전자식 안테나를 통해서 뭐 차에 부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품들에 부착할 수도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배라던가 혹은 오지라던가 혹은 마을 이런 것처럼 범위가 상당히 좀 큰 범위에서 위성통신 서비스가 설치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개개인적으로 뭐 자동차라던가 뭐 제품이라던가 집 혹은 이제 굉장히 작은 마을 이런 쪽에서도 위성통신 안테나가 쓰일 수 있을 만큼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력도 올라오고 있고 신제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쪽에 대한 경쟁사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 뭐 하나라던가 혹은 뭐 휴주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인텔리안테크에 대비해서 이 기술력이 상당히 딸려요. 특히 하나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방산 쪽으로 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내년부터는 이 아마존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 봤을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저궤도 이성 통신망, 특히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그 처음이 반도체로 시작했다면 그 끝은 항공 우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적인 성장세로 들어갔다. 특히 이제 원앱이 네옴시티의 그런 통신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본격화되면서 통신망이 깔리게 되면서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 역시나 상당히 많은 양이 깔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의 폭을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5G죠. 6G로 나아갈수록 위성 통신망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40%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도조차도 인구의 40%는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5G 기지국을 곳곳마다 까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인터넷이 깔리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는 그 위성통신망을 통해서 한꺼번에 높은 커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점진적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텔리안테크 혹은 우주 인터넷 위성통신망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